안녕하세요. 원탑 성형외과 원장 조민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서세정 원장입니다. 보통 여드름은 만 12세 정도부터 만 20세까지가 가장 많이 생기는 나이고요. 그 이후에도 생길 수 있고 그 이전에도 생길 수 있긴 합니다. 여드름이 생기는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. 첫 번째로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것. 두 번째로는 피지가 배출되는 길이 막히는 것. 세 번째로는 여드름균이 많아지는 것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학생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원인인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것 때문에 보통 이렇게 심해지게 되고요. 성인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원인들이 조금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여드름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학생 여드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피지 분비가 그 여드름을 발생시키는 가장 많은 원인이기 때문에 피지 분비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게 됩니다. 학생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부작용 때문에 그 약물 같은 걸 복용할 수가 없고요. 약물 이외에 피지 분비를 줄일 수 있는 PDT라고 하는 치료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. 불필요한 피지 분비선을 파괴시키고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서 원인을 좀 줄여주는 방법이고,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에서도 피지 분비를 줄이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. 사춘기 여드름도 만 20세가 넘어가면은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. 그렇더라도 사춘기 때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. 사춘기 때 여드름을 방치하게 되면은 응괴성 여드름이라고 하는 게 쉽게 생기게 되는데,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좋아지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사춘기 때 여드름이 발생하면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. 20살이 넘으면 대부분은 피지 분비가 줄면서 여드름이 많이 생기진 않는데요. 선천적으로 피지 분비가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도 있고요. 피부의 각질층이 아무래도 젊을 때보다는 조금 더 쌓일 수 있고, 과도한 스트레스나 음주나 그런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결합이 되어서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보통 여드름 치료할 때는 한 가지 원인만 좋아지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. 피지 분비를 줄이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PDT 치료나 그리고 먹는 약이나 연고 중에서 피지 분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병합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. 그 흉터나 아니면 모공 늘어짐이 심해진 경우에는 시크릿이나 아니면 프락셀이나 같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사춘기 학생들 여드름 치료를 할 때 조금 더 드라마틱한 효과도 볼 수 있는 거로 보이고요. 학생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원인 한 가지를 안전한 PDT 역학 방법을 통해서 피지 분비샘 자체가 조금 줄어들면서 근본적으로 조금 피부 타입이 좀 바뀌는 경향도 있고요. 추후에도 모공도 많이 늘어지지 않고 여드름 흉터도 남지 않은 조금 더 깨끗한 피부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. 여드름이 많이 심하고 급성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방적인 방법으로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고요. 피부 자체에 염증이 생겨 있는 걸 가라앉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방적인 방법으로는 여드름이 잘 생길 수 있는 근본적인 피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.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. 제 생각에는 당연히 여드름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예방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, 여드름이 이미 생기신 분들은 여드름 예방 방법을 쓴다고 해서 여드름이 없어지지 않는 분들이 이 유튜브를 볼 거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분들에게는 적극적인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